원장의 말에 도훈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원장은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도훈 씨가 어르신을 바라보시는 눈빛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고용 관계라기에는 너무 애틋해 보여서요. 도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예리한 관찰력에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품고 있는 비밀이 눈치 빠른 사람에게는 들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원장이 자리를 떠난 후 도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정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의 병실로 돌아온 도훈은 잠에서 깬 정희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때는 화려했던 3층 양옥 대저택이 가을 햇살 아래 조용히 서 있습니다. 대문 앞 정원의 장미꽃들은 이미 시들어 버렸고 넓은 마당에는 낙엽만이 바스락거리며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지었을 때의 웅장함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적막함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이 고요한 저택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침 7시 어김없이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넘기며 거울을 바라보던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한때 사교계의 꽃이라 불렸던 그 화려한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구나.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남편 윤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큰아들 윤태준과 딸 윤미영도 자주 얼굴을 비추곤 했었죠. 1층 대형 거실에서는 매주 사교 모임이 열렸고 정희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태준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영이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며 1년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침실에서 나와 1층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면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회가변 때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남편의 사업체 준공식 때의 모습들이 한때의 영화로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였던 넓은 거실이 이제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그리고 고급 소파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그 화려함이 오히려 쓸쓸함을 더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으며 정희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통을 열어보니 이제 며칠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운전기사가 있어서 어디든 편하게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도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은은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미묘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박도훈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도훈의 존재는 이 적막한 대저택에서 정희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도훈은 3년 전부터
이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해왔습니다. 55세의 나이에 남성 가정부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도우는 항상 단정한 회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 남성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도운의 성실함과 세심함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아침 드세요. 도운이 정성스럽게 차려온 아침상을 보며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정갈하게 구운 생선, 그리고 색깔 고운 나물들이 정희의 식욕을 돋웠습니다. 접시 하나하나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면 도운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운 씨. 언제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희는 도운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묘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어린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운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건강하셔야죠. 조금만 더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미음 조금 드셔보시죠. 기운 내셔야죠. 도운의 말에는 단순한 고용인의 배려를 넘어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도운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평소 식욕이 없어 소식을 했던 정희였지만 도운이 만든 음식만큼은 이상하게 입맛을 돋웠습니다. 도운 씨는 정말 음식 솜씨가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시는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도운의 대답에 정희는 잠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도운이 가끔씩 보여주는 애틋한 눈빛이나 세심한 배려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특히 도운이 정희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에는 존경과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을 마친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일과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오후에는 요양원 상담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많이 약해진 것을 느끼던 정희는 혼자 이 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3층까지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고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감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병원 가시는 시간에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도운의 제안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택시를 타고 다니기에는 이미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도운이 운전을 해주면 훨씬 편안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희와 도운은 함께 인근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었고 정희는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들을 둘러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복도와 정돈된 방들,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지만 어쩐지 마음 한편이 쓸쓸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시게 되면 24시간 전문 간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어서 외로움도 많이 덜어지실 거예요.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요해질 줄이야. 화려했던 그 시절들이 모두 꿈만 같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운 씨, 혹시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사모님, 아직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속 모시겠습니다. 도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희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를 넘어선 어떤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운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탁에 앉은 정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묘한 사람이야. 주인과 종 같으면서도 어쩐지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뭘까?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외롭고 쓸쓸했던 하루하루가 도훈이 온 뒤로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훈이 없다면 이 큰 집에서 정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정희는 2층 안방에서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도훈이 1층에서 청소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정희는 혼자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쪽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상자를 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상자는 남편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과 찢어진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희와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정희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고 남자의 얼굴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대 초반 재벌가 딸로 태어났지만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었던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흘려 쓴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희야, 내가 떠난 후 매일 내 소식만 기다리고 있다. 너와의 아이를 꼭 찾아서 함께 살고 싶다. 언젠가는 반드시 너를 다시 만날 것이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민수가. 편지를 읽는 정희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편지 날짜를 보니 45년 전이었습니다. 정희가 집안의 강요로 현재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에 받았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 설마 살아있던 건가?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45년 전 정희는 첫사랑 민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체면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겨야 했고 결국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정희는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4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아이에 대한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 첫 울음소리, 그리고 품에서 떼어내야 했던 그 순간의 아픔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들려온 도훈의 목소리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도훈이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희가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편지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물건을 정리하다가. 도훈은 정희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정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정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정희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서 따뜻한 차 한 잔 우려드릴게요. 조금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훈이 나간 후 정희는 혼자 남아 다시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리고 너에게도 꼭 다시 갈 것이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아이를 찾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집안의 압력 때문에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민수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찢어진 부분 때문에 민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도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쩐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1층에서 도훈이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편지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평온했던 마음은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도훈이 따뜻한 유자차를 가져와 정희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좀 일찍 쉬시는 게 어떨까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도훈 씨. 정희는 차를 마시며 도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젊어 보이는 얼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애틋한 눈빛이 왜 이렇게 난직은 것일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5년 전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사랑 민수와의 추억, 그리고 품에서 떼어내야 했던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정희의 평온했던 일상은 그 편지 한 통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정희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과 그리움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다 보니 몸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식욕도 떨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벽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도훈이 급하게 달려와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도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훈은 정희를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아졌고 당뇨 수치도 악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 쇠약 증상이 보이네요. 당분간은 충분한 휴식과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희는 며칠 후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내심 불안했지만 도훈이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프리미엄 요양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호텔 같은 외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도훈과 함께 짐을 들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장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요양시설입니다. 24시간 간병 서비스는 물론이고 각종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정희는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시설과는 달리 그곳에는 대한민국 노년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희와 같은 층에 사는 김 씨 부부는 매일같이 상속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80대였지만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큰아들에게 돈을 더 줬다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가 당신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복도에 울려 퍼지는 부부의 다툼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때는 화목했을 부부가 늙어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박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버려진 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정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와요. 명절에만 얼굴 한번 비추고 끝이에요. 용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요양원비만 내고 있어요.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희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희 역시 자식들과 연락이 뜸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태준이와 미영이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요양원에서는 모든 노인들이 똑같이 외롭고 쓸쓸한 존재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식들의 사랑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다른 노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훈의 존재였습니다. 도훈은 요양원 규정상 상주할 수는 없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정희를 돌봤습니다. 정희의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함께하고 밤에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도훈을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김 씨 부부도 다툼을 멈추고 정희와 도훈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저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가정부가 있다니. 박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훈이 단순한 가정부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헌신이 너무나 각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 같은 정성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낮잠을 자는 동안 도훈은 원장실에서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도훈의 헌신적인 모습을 며칠 동안 지켜본 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훈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르신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에요. 사모님을 잘 모셔야죠. 도훈의 짧은 대답에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눈에는 의미심장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혹시 어머니를 찾으러 오신 겁니까? 원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훈은 순간 굳었습니다. 도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 죄송합니다. 그냥 도훈 씨가 어르신을 돌보시는 모습이 마치 친아들 같아서요.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니 가족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원장의 말에 도훈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원장은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도훈 씨가 어르신을 바라보시는 눈빛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고용 관계라기에는 너무 애틋해 보여서요. 도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예리한 관찰력에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품고 있는 비밀이 눈치 빠른 사람에게는 들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원장이 자리를 떠난 후 도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정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의 병실로 돌아온 도훈은 잠에서 깬 정희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사모님, 저녁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실까요? 정희는 도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도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도훈 씨,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별일 없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도훈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와서 더욱 가까워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정희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원장이 도훈에게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머니를 찾으러 오신 겁니까? 그 말을 우연히 복도에서 들었던 정희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도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도훈의 세심한 배려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극진히 돌보는 것일까요? 정말 단순한 고용 관계 때문일까요? 아침 식사 시간, 도훈은 언제나처럼 정희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도훈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도훈이 정희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분명 남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입맛이 없으세요? 평소보다 드시는 양이 적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런데 도훈 씨, 정희는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정희는 결국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훈이 1층으로 내려가 다른 일을 보는 동안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훈의 방을 몰래 들어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도훈은 정희 옆 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평소 정희는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살펴본 후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도훈의 성격처럼 단순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옷가지들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도훈의 개인 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뒤지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희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고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남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45년 전 정희의 첫사랑이었던 민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심지어 미소를 짓는 모습까지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저 사진은. 정희는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저 남자가 민수인 것일까요?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30대 정도로 보였는데 지금의 도훈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남자가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여자의 얼굴은 잘려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입고 있는 옷과 배경을 보니 45년 전 정희가 민수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정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역시 얼굴 부분이 찢어져 있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안고 있는 손의 모양과 옷차림이 정희에게는 낯익었습니다. 설마 이게...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이 사진들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도훈이 이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희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혹시 도훈이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일까요? 정희는 서둘러 도훈의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떠올랐습니다. 도훈이 왜 저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혹시 민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이 정희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도훈이 자신이 45년 전에 낳았던 그 아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 도훈의 나이가 정희가 아이를 낳았던 때와 비슷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정희는 자신의 추측을 부정하려 했지만 한번 생각이 시작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훈의 세심한 배려, 애틋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남다른 감정들이 모두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도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정희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도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코의 모양, 눈썹의 형태,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 도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자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훈의 관심과 배려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시면 오늘은 방에서 편하게 드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도훈의 세심한 배려에 정희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도훈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 전의 기억과 오늘 본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훈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고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친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알기 무서운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발견한 지 3일째 되는 날, 정희는 여전히 도훈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정희를 돌봤지만 정희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정희의 모습에 도훈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던 목요일 오후, 요양원 로비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희의 조카 윤성민과 조카 며느리 김영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정희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였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부를 묻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요양원 시설을 둘러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모님, 여기서 지내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집이 그렇게 좋은데 왜 굳이 요양원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잠시 와 있는 거예요. 도훈 씨가 잘 돌봐주고 있어서 괜찮아. 정희가 도훈을 언급하자 성민과 영숙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성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가정부 말이에요. 도훈 씨가 어떻다는 거니? 정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성민은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모, 이것 좀 보세요. 저희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서류에는 도훈의 과거 행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정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훈이 과거에 여러 부유한 노인 가정에서 일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고모. 이 사람은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에요. 영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설마 도훈이 정말 그런 사람일 리가.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성민이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재벌 사모님, 젊은 가정부와 요양원 동거, 상속 논란 일파만파. 기사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정희가 도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도훈이 정희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추측성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요양원에서 찍힌 두 사람의 사진까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고모,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영숙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정희에게 이런 가십거리가 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모, 당장 그 사람을 내보내세요. 더 늦기 전에요. 정희는 도훈을 변호하려 했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 그게 바로 사기꾼들의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는 거죠. 나중에는 고모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갈 거예요. 그리고 고모부와 사촌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들 걱정하고 있어요. 영숙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가족들까지 이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도훈이 정희의 간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복도에서 대화 소리를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간식 가져다 드렸는데 당신이 박도훈이죠? 성민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고모한테서 당장 떨어지세요. 당신이 뭔 속셈인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도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른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영숙이 휴대폰 화면을 도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본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모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만해요. 정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정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지겨워요.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왜 제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쌓인 의심과 혼란,
그리고 가족들의 압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모님, 이 집에서, 아니, 이 요양원에서 나가시오. 박도훈 씨. 정희의 단호한 말에 도훈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정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도훈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정희가 원한다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훈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성민과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모. 이제야 정신을 차리시는군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을 내보내라고 소리쳤지만 정작 마음 한편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도훈은 간단한 짐 하나만 들고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정희의 방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지만 정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도훈의 마지막 인사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도훈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홀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훈이 없는 요양원은 갑자기 쓸쓸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숨이 가빠오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적 충격으로 인해 몸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안 되는 건가? 정희는 쓰러지면서도 도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쓰러진 지 2시간 후 요양원은 비상사태였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 의사도 긴급히 호출되어 정희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었습니다. 심박수도 불안정하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 증세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간호사들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75세 고령의 정희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급하게 정희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해외에 있는 자녀들은 당장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카분들이라도 연락해야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지만 성민과 영숙은 도훈을 내보낸 것에 만족하며 이미 집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정희 곁에 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건가요? 간호사가 다가와 정희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네, 어르신. 하지만 이제 괜찮으세요. 약물 치료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없는 요양원에서 혼자 누워 있으니 더욱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정희는 문득 도훈의 마지막 인사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말에 담긴 진심 어린 마음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정희는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과는 다른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사이로 보인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도훈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훈 씨, 왜 여기에?
도훈은 정희의 침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훈은 한참 동안 정희를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모님, 아니. 도훈은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희는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정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정희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사모님의 첫사랑이 남긴 아들입니다. 도훈의 고백에 정희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45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게 남겨진 사진 속 여인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도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며칠 전에 도훈의 방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찢어진 부분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서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희와 민수 그리고 갓난아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45년 전 민수와 함께 아이를 안고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 박도훈입니다. 도훈도 눈물을 흘리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도훈의 손을 만지며 45년 전 갓난아기였던 아들의 작은 손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살던 곳, 그리고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사연까지 모두요. 도훈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찾으려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재벌가의 벽은 너무 높았고 결국 찾지 못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언젠가 꼭 어머니를 찾아가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정희는 민수가 죽을 때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벌가의 체면 때문에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어머니 곁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정희의 질문에 도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여 주실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45년 전에 입양을 보내셨던 것처럼 혹시 저를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무서웠습니다. 정희는 도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훈아. 정희는 도훈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45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당시 상황을 모두 설명해 주셨거든요. 도훈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아들이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어머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함께 있잖아요. 도훈은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와 도훈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5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시간들을 조금씩 메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도훈과의 재회 후 며칠이 지나면서 정희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45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희는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도훈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정희는 45년 전의 기억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도훈아,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정희는 벤치에 앉으며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다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어머니는 괜찮지 않아.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다시 한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벌가 며느리로서 너를 지킬 수 없었어. 집안의 체면, 사회적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무서웠단다. 정희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정희에게 혼전 임신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재벌가의 딸로서 그런 일이 알려진다면 집안 전체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없애라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지. 너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이였거든. 정희의 고백에 도훈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냈어. 그때 너를 품에서 떼어낼 때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단다. 어머니, 민수 아버지와도 연락을 끊어야 했어. 이미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고 집안에서는 절대 다른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거든.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단다. 도훈은 정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훈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5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 도훈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때 요양원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와 도훈은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성민과 영숙이 다른 친척들과 함께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모. 성민이 큰 소리로 정희를 불렀습니다. 뒤따라온 사람들은 정희의 남편 쪽 친척들이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영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신문과 인터넷 기사 출력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을 들여놓으셨다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도훈 씨는 내 아들이야. 정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정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고모? 아들이라니. 고모 아들은 태준이하고 미영이 뿐이잖아요. 아니다. 도훈이도 내 아들이다. 정희는 일어서서 도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훈도 정희 옆에 서서 친척들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의 아버지인 윤석호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고모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요. 아니야. 도훈이는 45년 전 내가 낳은 아이다. 정희의 고백에 친척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4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갑자기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입양 보낸 아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에요. 영숙이 빠르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요? 핏줄이 가장 중요하죠. 고모님, 그렇다면 고모부님이 남기신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설마 그 사람에게 다 물려주시려는 건 아니죠? 석호의 질문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심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래. 내 재산은 모두 도훈이에게 물려줄 거다. 친척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특히 성민과 영숙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모,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나를 친아들처럼 돌봐준 사람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너희들은 언제 나를 돌봐줬니? 3년 동안 몇 번이나 찾아왔니? 친척들은 정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정희가 혼자 지낼 때 찾아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훈이는 매일 밥을 해주고 아플 때 곁에서 돌봐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줬다. 진짜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해줬어. 도훈은 정희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고모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속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요. 성민이 마지막으로 반박했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야. 가정부가 아닌 내 아들에게. 정희의 선언에 친척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 아들을 찾았고 내 아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겠어요. 도훈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 만에 어머니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정희와 도훈은 그들을 배웅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도훈아. 이제야 진짜 괜찮아졌어. 정희는 마침내 45년 동안의 짐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와 도훈은 요양원을 떠나 다시 강남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적막했던 집안에는 이제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2층 안방에서 1층으로 내려오며 집 전체에 울려 퍼지는 부엌에서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 다 됐어요. 도훈의 밝은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내려오기 힘들었던 계단이 이제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1층 식당에 도착한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정갈하게 구운 생선, 그리고 색깔 고운 나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릇이 2개씩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훈아, 이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 없어. 우리 둘이 어떻게 이걸 다 먹어? 어머니가 많이 드셔야 건강해지세요. 그동안 너무 마르셨어요. 도훈은 정희를 의자에 앉게 한 후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45년 동안 꿈꿔왔던 어머니와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도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진정한 식사의 따뜻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양원에 인사드리러 가실까요? 박할머니께서 어머니 보고 싶어 하신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분들께 우리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 식사를 마친 후 정희와 도우는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희가 나타나자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박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좋아 보이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정희는 박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훈과의 진짜 관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45년 만에 찾은 아들이라는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봐드리더니 진짜 아들이었군요. 김 씨 부부도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 상속 문제로 다투던 두 사람도 정희와 도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좀 반성해야겠어요. 늘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네. 정희는 요양원 친구들 앞에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결국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더군요. 저는 그걸 45년 만에 깨달았어요. 정희의 말에 모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훈 씨,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를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니시다니. 박할머니의 말에 도훈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거든요.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 정희는 도훈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훈아,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저도 어머니. 45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함께 살면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 많이 하자. 네, 어머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와 도훈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텅 비어 보였던 거실이 이제는 따뜻하고 포근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 안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도훈과 함께 2층 서재에서 옛날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훈은 정희에게 민수가 남긴 편지들과 사진들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민수가 평생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도훈아, 이제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야. 이 집의 주인이고 어머니의 아들이야.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를 평생 돌봐줄 거지? 물론이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도훈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45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변호사를 불러 공식적으로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강남 대저택과 모든 재산을 도훈에게 물려주는 법적 절차를 완료한 것입니다. 친척들이 항의했지만 정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한 달 후 대저택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훈은 집 전체를 새롭게 단장하여 정희가 더욱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층에 정희 전용 침실을 만들어 계단 오르내리는 불편함을 덜어주었고 정원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꽃들을 새로 심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희는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도훈이 차를 가져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정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운명처럼 돌아오는 법이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아들. 결국 내 곁으로 와주었구나. 정희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45년 동안의 긴 여행이 끝나고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훈도 어머니 곁에서 마침내 찾은 진정한 집의 따뜻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남 대저택에는 매일 밤 따뜻한 불빛이 켜졌고 모자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